말레이시아 정부가 알파-50 블록 30 항공기 36대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와 군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A-50 블록 3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이 개발한 최신형 경공격기 및 고등훈련기로 다목적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기체다. 이번 계약 발표 이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알파-50 블록 30의 성능과 가격 대비 뛰어난 효율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호주 등 군사 선진국들조차 알파-50 블록 30의 스펙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알파-50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50 블록 30은 기존 알파-50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개량형 모델로 최신형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S의 레이더가 장착되어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욱 정밀한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거리 목표 탐색 및 공대공 전투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알파-50 블록 30은 최신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전장에서의 전투 지속 능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말레이시아가 알파-50 블록 30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며 유지보수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알파-50을 수출한 후에도 적극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운용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알파-50 블록 30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다목적 전투 수행 능력이다. 이 기체는 공대공, 공대지, 정찰 및 초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경량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F-16과 유사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말레이시아 도입 모델에는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거리 작전 수행 시 큰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펙은 미국과 호주 등의 군사 관계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알파-50의 성능이 기존 평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증명해 주었다. 미국과 호주는 알파-50 블록 30의 성능에 주목하면서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존 자국산 전투기가 지배하던 동남아 시장에서 알파-50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역시 자체적인 경량 전투기 도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알파-50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며 향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FA-50 블록 30이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투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FA-50 블록 30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현대 공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다목적 전투기다. 특히 전자전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신 전자전 환경에서도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스텔스 성능을 일부 적용하여 레이더 반사율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 적의 탐지를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해졌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알파-50 블록 30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고 공군력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제 마이즈-29와 같은 기체를 운영 중이나 유지 보수 문제와 성능 한계로 인해 대체 기종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파-50 블록 30은 최적의 선택이 되었으며,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경량 전투기로서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FA-50 블록 30 도입 결정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한 FA-50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FA-50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FA-50 블록 30은 세계군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단순하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다목적 전투기로서 경제성과 운용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기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 공군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으며 이는 FA-50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FA-50 블록 30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 같은 군사 강국들조차 놀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제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기체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FA-50의 추가적인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FA-50 블록 30의 성공은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한국이 세계 항공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용원부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48기 지원, 정확도 높아져.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량은 총 148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공부모임 내일 정책벗기 챌린지에서 증대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효과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에서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 중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으로부터 입수한 너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무기 현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회와 얄타 유럽전략특별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리 씨와 백 씨를 총 1시간 10여 분간 면담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 키릴로 부다노프 중장과 임명을 요구한 특수작전군 SSO 소속 고위 지휘관 등을 접견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KN-23 및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148기를 비롯해 D-74-122mm 견인포 93문, EB-11 120mm 박격포 43문, M1989 170mm 자주포 120문, M1991 240mm 다연장 로켓 120대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20mm, 122mm, 240mm 등 각종 포탄 490만 발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보총국은 이 같은 수치를 유 의원에게 설명하며 KN-23 미사일의 경우 전쟁 초기 목표물에 수킬로미터 떨어진 엉뚱한 곳에 떨어지다 나를 거듭할수록 타격 정밀도가 높아져 지금은 목표물 약 200m 근접한 곳까지 명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북한은 현재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들을 실제 전장에서 운용해봄으로써 실전 경험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무수히 쌓고 있다면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 반드시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유럽의 디펜스 테크 독립, 차세대 로켓 첫 상업 발사 성공. 유럽 우주국이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겨냥해 개발한 차세대 발사체 아리안 6호 발사에 성공했다. 프랑스 국방부의 군사정찰위성 CSO-3를 싣고 날아올라 약 800km 고도의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프랑스 유령 라디오 매체 알텔과 로이터 통신 등은 이번 아리안 6호의 성공이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우주 접근 능력을 되찾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의존도 크게 낮춰 7일 ESA 등에 따르면 아리안 6호는 현지 시간 기준 6일 오후
1시 24분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탑재된 정찰위성 KSO-3는 프랑스 국방부의 지구 감시 소형 위성군을 완성하고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아리안 6호는 2대 4개 고체 연료 부스터를 선택적으로 실은 신형 우주 발사체다. 2023년까지 27년간 117회에 걸쳐 유럽의 대표 우주 발사체의 역할을 한 아리안 5호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모듈형 설계를 통해 소형 위성부터 대형 위성까지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사 운용을 프랑스 민간 기업 아리안 스페이스가 담당해 첫 번째 상업용 발사로 여겨지지만 최근 미국의 동맹 때리기 이후 운용 성격이 우주 방위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팰컨 9과 탑재 용량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위해 유럽은 우주 발사체 주권 회복을 목표로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ESA가 아리안 6호의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우주 기술력 각축전 속에서 독자 우주 방위망을 키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이후 미국과 EU의 관계가 흔들리며 우주 방산 분야에서도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EU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KSO-1과 CSO-2만 해도 각각 2018년, 2020년 러시아 소유스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유스 로켓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한동안 우주 접근이 제한됐다.